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트레이더들이 어, 차트 예측에 관해서 많이 어필을 많이 안 하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숏을 보셨던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올림픽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서 슬금슬금 며칠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4만 1000달러 위에만 어느 정도 지지를 잘 해준다면 더 강력한 상승이 발판이 되고 알트코인 사토시 마켓도 회복되면서 나쁘지 않은 장세로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올림픽이 끝나면 관심도가 금융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 쪽에 조금 더 많이 트렌드가 전향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건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건 올림픽은 거의 다 끝났어요. 어저께 뭐 배구가 지긴 했지만 김연경 선수의 파이팅이 항상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뭐 저도 약간 파이팅이 있는 편이긴 한데 항상 뭐 일상생활 하건 뭘 하건 파이팅이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게 뭐 죽을 때까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가 투자한 코인이 막 크게 막 지금 안 오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 계시지 마시고 펀더멘탈이 분명히 있다면 그 코인이 분명히 어느 시점 가면 크게 막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반등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미국의 강력한 고용보고서가 연준의 채권 축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따라 미국 10년 수익률이 거의 1.30%로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작스럽게 올라가면 사실 주식시장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기술주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건 고용보고서가 되게 좋게 나왔대요. 원래 예측치가 5.7인데 5.4로 0.3% 정도 예측치보다 조금 하향해서 나왔다. 그래서 경제가 조금 현물 경제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게 발표가 됐대요. 어쨌건 결과론적으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그냥 그래요. 그냥 뭐 보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뭐 달러 인덱스는 당연히 상승을 했고 0.56% 상승을 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상황. 그리고 그 골드, 실버, 플래티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못 올라가고 좀 하향하고 있는 현재 추세. 아직까지도 금 같은 경우는 1765달러.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뭐 선전하고 있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고 매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은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단기적으로 뭐 몇 개월간의 하락장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만 사람들은 보통 발등에 불 떨어지면 거기만 집중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진짜 포텐셜을 긴 구간을 보면 크립토 시장은 우리가 후회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ETF도 승인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 자체가 마이클 수넨샤인이라고 이분이 이제 뭐 베리 실버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CEO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근데 뭐 요 근래 들어선 비트코인 ETF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많이 딴 데보다 좀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어 그 바론스라고 여기 써 있는 바론스닷컴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거는 월가에서 이제 금융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쪽 전문적으로 많이 보는 미디어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까지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보자. 하반기 들어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뭐 비트코인 ETF에 관한 기준점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 있죠. 나와 있는 회사들,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를 비롯해서 이 나와 있는 회사들이 ETF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칼럼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마이클 스넨샤인이 요즘에 립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어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 정도 어저께 밤 정도 되겠네요. 이 한마디를 딱 던지거든요. 정치가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암호화폐 산업은 산업을 지원하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 한쪽은 그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 금융시장을 망친다라는 해석이 되게 많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빨리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내고,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그런 분쟁이, 사소한 분쟁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정치인을 중심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글렌 허친슨이라는 이분 자체가 그냥 DCG 그룹의 이사라는 자체가 사실 게임 오버예요. 이미 다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을 글렌 허친스라는 이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한다라고 하실 분 있겠지만, 면밀히 조사를 해보시고 이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가상자산 시장의 인프라와 FED와 관련돼서, 그리고 실버레이크 투자사랑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왜 이게 이미 승리하는 게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예. 뭐 나머지 조사는 각자 이제 주말 동안 해보시면 되고, 또 하나 금감원의 부국장이셨던 분이 업비트를 가겠다고 5월 26일 날 선언하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금감원 부국장님이 고객 보호 실장을 맡는다. 7월 1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7월 2일 날 뉴스에 아이러니한 거는 금감원 부국장님이 출근 안 하셨다라는 얘기가 또 뉴스에 나왔어요. 과연 어떤 게 진실일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금감원에 계신 분이, 금감원 특히나 이제 부국장 자리 정도 계신 분이 업비트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트렌드가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제도권 수용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미 다 게임 오버란 얘기예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브라이언 브룩스 얘기가 이제 갑자기 나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이낸스 US에서 4개월간 이제 대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임을 했다라는 얘기가 오늘 새벽에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뭐 창펑자오도 이제 공식적으로 뭐 앞날이 잘 되길 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브라이언 브룩스란 이 자체 인물이 누구냐면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자문가였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미국 금융감독청 부국장으로 들어가요. 부국장으로 들어갔다가 바이낸스 US 최고 책임자로 갔다가 이번에 사임을 한 거죠. 자, 왜 이런 정치권하고 관련된 뱅커들이, 그리고 이제 법률 뭐 자문가들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까요? 가상자산 시장에 관련돼 있는 어떤 그 인프라에서. 자,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그냥 뭐 간과할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오고, 리플사하고 관련해서 여기 파트너링 위드 민테이블, 그래서 NFT 마켓플레이스하고 관련해서 민테이블이 이제 관련이 돼 있는데, 여기랑 이제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래서 뭐 리플을 이용해서 뭐 NFT 마켓에 뭐 접근을 어떻게 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우회적으로 산업 확정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본데, 어쨌건 저는 한 개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뭐 전형적인 뭐 리플 코인 전문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건 리플 코인에 관해서 옹호론자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어쨌건 소송이 길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플 코인이. 코인계에서는. 그리고 역대급 수익률을 반드시 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0% 제가 뭐 리플 코인에 관해서만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투자를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맺으면서 인프라 확장할 필요가 없죠. 소송이 걸려 있으면 엑시트하기 바빴죠. 벌써 망하려고 했던 그런 회사라면.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자, 여기 그리스가 산불로 유적지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제가 어저께 그 캘리포니아 거기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전에는 터키에서 산불이 되게 많이 났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에서 산불이 많이 났다. 전 세계가 가물었단 얘기예요. 가뭄이 극심하단 얘기죠. 그래서 어쨌건 어저께 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저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려서 우울한 어떤 그런 걸 연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돌아가는 일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가 돈을 엄청 많이 가졌다, 뭐 코인을 엄청 많이 가졌다, 세상적으로 되게 성공했다, 그런 사람하고 우리 같이 그냥 일상적으로 뭐 힘든 사람들, 대출이 뭐 얼마 있어서 뭐 먹고 살기 급급하신 분들도 다 알고 보면 종이장,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무게는
종이장 한 장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를 나이 어린 분들은 말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지금 느끼는 거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다 점점 많아질 거예요. 못 사는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 됐건. 근데 어쨌건 사건 사고가 점점 사람 살기 힘든 시절로 들어가고 있는 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가 있건 돈이 없건 간에. 예. 그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현실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미국에서 뭐 블록체인 산업하고 관련해서 뭐 인프라법이 뭐 발의가 됐대요. 그래서 전체가 뭐 200 몇십 장 정도 되는 법률 뭐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뭐 자넷 옐런 의장도 뭐 그것에 관해서 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5페이지 정도 이 관련한 법이 뭐 제출이 됐다. 근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게 미국 상원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전체, 특히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중요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전화를 걸 때 커뮤니티에 참여하십시오. 테조스가 이 얘기를 했죠. 테조스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리플 코인만 XRP만 국한되게 증권이냐 증권 아니냐를 따지는데 사실상 그거는 리플 코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우만 뭐 괜찮다. 그리고 포우 아닌 거는 자 그러니까 채굴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증권법에 위반될 수가 있다. 증권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사실 이 핵심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디테일한 법안에. 그러면 포우 외에 포스가 되면 포스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프루브 오브 스테이크, 그러니까 채굴하지 않는 코인들은 전부 다 그럼 증권으로 규제되면 리플하고 똑같은 입장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독박을 리플이 써버린 거죠. 사실은 전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철퇴를 맞은 거죠. 대표적인 사안으로. 그래서 리플이 어떻게 되냐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코인 산업 업계에 있어서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테조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전면 포우인데 포스로 점진적으로 전향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잖아요. 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외에 뭐 라이트나 뭐 레이븐이나 몇몇 개 코인이 있어요. 채굴하고 관련된 G캐시라든가 G캐시도 마찬가지로 포우에서 포스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포우하고 지금 보면은 지갑에 넣어놓고 거기서 노드를 돌려서 우리가 받게 하는 어떤 중간적인 어떤 그런 입장, 기술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어쨌건 다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디테일한 핵심 법안이 나오기 직전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얘기가 하나 둘씩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어쨌건 하반기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보자. 여태까지는 뭐 크립토를 인정한다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국한되는데 디테일한 얘기로 점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인정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뭐 달러의 무제한 발권이 결국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연준도 디지털 달러를 뭐 수용한다 안 한다 뭐 CBDC를 개발한다 안 한다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현재 뒷구녕에서는 CBDC를 전 세계 중앙은행은 준비하고 있는 게 맞아요. 각국의 대표적인 SNS를 통해서. 그거는 뭐 따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오늘 뭐 뚜렷하게 특별한 뉴스를 전해드린 건 없는데, 어쨌건, 빨리 불장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소식 매일매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진심으로 오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화이팅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